네, 오늘 내용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세인트루이스와 몬트리올, 뭐 이렇게 디비전 5위 팀이었나요? 이제 이렇게 계속 이제 순위가 하나씩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 과정이고요. 뭐 거두절미하고 바로 뭐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거 뭐 그냥 시작하기 전에 개요 같은 부분이고요. 뭐 로스터 프리뷰, 뭐 이 팀을 선택을 해야 되는 이유, 뎁 차트 보고 로스터 강약점, 그리고 영스터 3명 혹은 이제 뭐 주목해야 될 선수라든가 인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이제 조명을 하는 시간으로 전체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요거 이제 그냥 한 번 더 말씀드리고 넘어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몬트리올 카네이디언스입니다. 예, 지난 시즌에 드디어 좀 성과가 나오는 느낌이 나왔죠. 결국은 이제 플레이오프에 진출을 하는데 성공을 했고, 물론 이제 워싱턴에게는 결국 이제 좀 아쉽게 패배를 하게 되긴 했지만, 그죠. 뭐 이제 워싱턴이 워낙 또 센 전력이기도 했었고요. 전반적으로 좀 이제 또 플레이오프 중간에 이렇게 또 돌발 변수가 나온 이후로부터 쭉 무너지는 그 그림들, 그런 그림들이 사실 플레이오프에서 참 중요한데 아직까지는 이제 그런 데서 회복을 하기가 좀 힘들어 보이는 모습이 나오긴 했습니다. 어쨌든 이제 몬트리올이 지난 시즌 드디어 성적이 나왔다라는 거. 그리고 켄트 휴즈 GM 같은 경우에는 제가 1년의 스트림이라든가 영상을 통해서 많이 칭찬을 드린 바가 있는데 뭐 팀 자체는 잘 만들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과정으로서의 결과를 이제 슬슬 지켜보실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몬트리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시죠. 뭐 이 팀을 선택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뭐 NHL에서 제일 뽑기가 쉬운 편입니다. 이 내용을 이 내용을 뽑기가 굉장히 어려운 팀도 있고요 하는 그림인데 제일 쉽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긴 역사와 정말 뭐 NHL을 상징하는 팀이다라고 이제 봐도 무방할 정도로 역사와 전통을 가진 팀이기 때문에 이제 이 팀을 선택을 하시면 된다라고 이제 자신 있게 추천을 드릴 수가 있는데 NHL 창립 초기부터 현재까지 함께하는 팀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연고지 기준으로 팀입니다. 몬트리올이랑 토론토밖에 없습니다. 예, 물론 이제 몬트리올은 이제 두 팀이 있었고 한 팀이 이제 중간에 없어졌었고요. 굉장히 이제 1917 막 이럴 때 한 100년 전의 이야기예요. 100년 전의 이야기. 어쨌든 이제 커네이디언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쭉 갔고 이제 토론토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아레나스라든가 세인 패트릭스라든가 팀이 이제 여러 번 바뀌긴 했는데 어쨌든 몬트리올이랑 토론토는 일단은 NHL에서 그러니까 NHL 출범 초기부터 함께한 프랜차이즈입니다. 그게 이제 대단한 거죠. 왜냐면 이제 결국은 또 중간에 결국 오리지널 6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뭐 얼마 전에 워싱턴이래. 보스턴, 디트로이트 이런 거 하셨을 때 보셨겠지만 올해 100주년, 뭐 이제 뭐 작년 100주년, 올해 100주년 이런 느낌이었죠. 그러니까 좀 더 뒤에 들어왔거든요. 하지만 NHL 출범부터 함께한 팀은 몬트리올이랑 토론토밖에 없다. 요거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굉장히 유구한 역사를 자랑한 팀이다라는 거에서 하나 추천 포인트를 드리고 하지만 더 성공을 많이 했다라는 측면으로 바라봤을 때는 몬트리올을 또 선택을 하셔야 되는 이유입니다. NHL 역대 스탠리컵 플레이오프 진출 횟수를 보시면은 몬트리올 86회를 진출을 했기 때문에 가장 많은 이제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토론토 같은 경우에는 그죠 조금 요거 보시면 이제 좀 숫자는 뭐 몬트리올보다 조금 적은 거 확인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죠. 보스턴 77회고 이제 이렇게 이제 몬트리올 86회로 가장 NHL에서 스탠리컵 플레이오프 진출을 많이 한 팀이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스탠리컵 결승도 33번이나 진출을 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몬트리올이 1916년에 스탠리컵 진출을까지 그것까지 이제 카운트를 하면은 34번인데 그거는 이제 NHL의 역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그때는 이제 NHL이 아니었었어요. 이제 그거를 생각을 해보시면 33번입니다. 그래서 33번으로 제일 많이 스탠리컵 진출을 했고 디트로이트가 24번, 토론토가 21번 이제 이런 느낌으로서 말씀을 드리고 우승 횟수 같은 경우에도 23번이나 우승을 했습니다. 23번이나 우승을 하면서 NHL 프랜차이즈 중에 가장 많이 우승을 한 팀이고 토론토가 13번, 디트로이트가 11번. 근데 이거는 이제 보시면 토론토는 사실은 확장 시대 이후로부터는 우승을 못했거든요. 그죠? 1967년 확장 시절 이후로부터는 우승을 못했어요. 하지만 몬트리올은 확장 시절 이후에도 우승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캐나다 팀들 중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우승을 한 팀이 몬트리올이고 이제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역사와 전통 플러스 알파로 팀 성적까지도 같이 가져가는 팀이 몬트리올이다. 그렇기 때문에 몬트리올을 좀 추천을 드릴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내용 좀 길게 했네. 아무튼 조금 길었는데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면은 지난해 성적 그리고 올 시즌 뎁스 차트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0승 31패 11연장패 승점 획득률을 5할을 미치지 못했지만 어쨌든 플레이오프 이제 막차를 들어간 데 성공을 했고요. 애틀랜틱 디비전 지난 시즌 5위였었습니다. 전체 득점 243득점으로 17위. 그리고 이제 전체 실점은 261실점으로 22위인데 일단 어쨌든 이제 공격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개선점이 보였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금 보시면은 또 플레이오프 또 진출했다는 어쨌든 결과 물론 쉽지는 않았습니다. 플레이오프 못 갈 수도 있었고 하는 그림이었는데 어쨌든 갔지 않습니까? 그런 그림에서 결과가 나왔다라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이 조합은 공격 조합은 사실 이거 짜는데 생각보다 꽤 오래 좀 머리가 아픈 부분이 있었는데 그 이유는 뒤에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1라인 코필드, 스즈키, 슬라프코스키 굳이 뗄 필요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직까지. 예, 그래서 이제 요 조합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지난 시즌 어떻게 보면 NH에서 가장 강력한 1라인 뭐 뒤에 좀 말씀을 드리게 될 겁니다. 가장 성과가 좋았던 1라인, 가장 강력했다라기보다는 성과가 좋았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다. 그 1라인이 이제 그냥 유지가 되는 부분이고요. 2라인의 이제 라이네랑 뉴훅, 라이네 뉴훅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보통 이제 저기에 다크가 가운데 딱 들어오면서 중심을 잡아줬었는데 다크 관련해서 뒤에 좀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데미도프가 들어오고 뉴훅이랑 라이네. 근데 걱정되는 거는 데미도프랑 라이네를 집어넣으면은 스케이팅이랑 활동량적인 부분에서 좀 문제가 나올 수가 있는데 근데 뉴훅으로 어쨌든 어느 정도는 커버가 되는 그림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3라인에 제이크 에번스가 올라오고 브랜던 갤러거랑 조시 앤더슨 이렇게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앤더슨이랑 갤러거가 지난 시즌에 조금 퍼포먼스가 회복이 되는 느낌이 나왔기 때문에 여전히 돈값은 못하지만 3라인에서 이제 이 두 명을 큰 조합의 축으로 삼으면서 에번스를 집어넣는 선택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볼두크 그러니까 지금 이제 몬트리올이 조금 아쉬운 거는 역할이 좀 뜨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높은 역할을 줘야 되고 뭐 득점 라인 역할이라든가 그런 역할을 줘야 되는데 좀 주기가 애매한 선수들이 결국 볼두크라든가 데미도프라든가 그런 선수들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거든요. 뭐 물론 이제 라이네를 이제 깔끔하게 포기를 하고 트레이드로 내보낸다라고 하면은 뭐 볼두크를 올리고 뭐 데미도프도 집어넣고 그런 그림으로 갈 수가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갤러거랑 앤더슨 같은 경우에는 3라인 같은 느낌에서 꾸준하게 그리고 조합도 많이 맞춰본 라인이기 때문에 그 조합을 우선시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뉴욕이랑 라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으로 접근을 하면은 좀 볼두크가 사실은 4라인 윙어는 좀 이상적인 역할은 아닌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 역할을 수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일단 말씀드리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는 커비다크 선수가 2라인이랑 3라인 센터 중에 한 자리가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이제 좀 안 좋은 뉴스가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 빠져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벨레노 같은 경우에는 뭐 3, 4라인 수준에서는 괜찮은 수준으로 경기력이 나올 수 있는 선수니까 일단 4라인 센터로 이제 넣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공격적인 부분에서도 보시면은 한 30골 이상 이제 득점을 할 수 있는 이런 선수들 1라인에 많이 포진이 돼 있고 뭐 20골까지도 기대할 수 있는 선수들이 뭐 많이 보이죠. 그죠?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어쨌든 공격적인 뭐 작년에도 보시면은 리그 중위권급으로 올라오게 됐고 하는 그림에서 공개 경쟁력이 좀 살아났다. 그리고 볼투크도 영입을 했으니까 파워플레이라든가 이 슈팅에서의 마무리 이제 이런 부분 좀 이제 기대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 부분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진짜 어떻게 보면 그냥 케미스트리 같은 거 별로 고려 안 하고 그냥 실력 순으로 짜면 볼두크가 조금 더 올라와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뭐 앤더슨이라든가 갤러거가 내려가는 게 맞는데 일단 앤더슨 갤러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또 조합을 맞춰왔다라는 거 이걸 좀 고려를 했다라고 한 번 더 말씀드리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비진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올해 노아 dob슨 선수가 들어오게 됐죠. 일단 뭐 2라인으로 배치를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1, 2라인이 큰 구분이 없을 거라고 저는 감히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라인 어쨌든 굴리 허슨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앞으로의 이런 조합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몬트리올의 탑4의 정말 핵심적인 축이 되는 조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전략적으로 좀 이제 맞춰가면서 육성을 하면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요 두 명을 만들어냈고요. 원래 이제 마테송이랑 허슨이 그냥 무난하기도 하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돕슨이랑 마테송을 어쨌든 조합을 하는 과정에서의 근데 이게 좀 불안한 게 돕슨이 이제 워낙 전에 이제 영입할 때로 말씀드렸지만 이 선수가 정말 치명적인 실수를 많이 하는 편인데 마테송도 요즘 보면 좀 그런 빈도가 늘어났다라는 거는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은 있지만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그러면 돕슨의 옆자리에 누굴 놔야 되느냐라고 하면은 그것도 이제 좀 머리가 아픈 건 사실이거든요. 그것도 이제 확실한 답이 안 나오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일단 말씀을 드리고 카리에를 넣자니 카리에는 또 이제 오른손잡이 수비수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3라인에 뭐 제카이 카리에 정도는 무난하게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과정 말씀을 드리고 뭐 제카이가 공격적으로 이제 이 기여가 안 되는 과정에서는 카리에가 또 기여가 될 수 있으니까. 골리 같은 경우에는 몽템보랑 도베시
같은 느낌으로. 물론 이제 제이콥 파울러 선수도 있기는, 제이콥 파울러 맞나? 파울러 선수도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NHL 레벨에서 얼마나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지난 시즌 꽤 괜찮은 경쟁력을 보여줬었던 도베시를 넣었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이제 마무리를 지을 텐데, 여기도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조금 그 다듬을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더 이제 팀을 다듬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허슨이랑 돕슨이라는 좀 공격적으로 힘을 쓸 수 있는 파트너로서의 좀 탄탄한 수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한 상황인데, 그죠? 왜냐 마태송이 경기력이 좀 떨어졌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 그런 과정에서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은 있지만, 어쨌든 뭐 공격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이제 파괴적으로 활약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공수 양면에서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로스터의 장단점 보고 넘어가실 텐데, 예, 공격에서의 더욱 커질 수 있는 공격적 성과. 아까도 보셨지만 어쨌든 공격적으로는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예, 득점을 뽑아내는 부분이라든가, 예, 지금 이제 라인에서의 득점 화력적인 부분을 보완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라든가 괜찮은 상황이거든요. 실제로 지난 시즌에 이거 뭐 플레이오프 때라든가 이런 데도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은 NHL 최다 득점 라인이 몬트리올 1라인이었습니다. 5대5 상황에서 이제 가장 많은 골을 넣었던 라인, 공격 라인이 몬트리올 1라인이 49골을 넣으면서 리그에서 제일 많은 골을 넣었고요. 그리고 이제 위니펙 1라인이 그 다음 48골, 그리고 템파베이 1라인이 44골. 이 세 라인이 이제 작년에 5대5 상황에서 40골 이상을 넣은 라인들이에요. 그 정도로 이제 몬트리올 1라인이 좋았다라는 거고, 옆에 이제 35.3, 37.9, 32.1은 기대 득점 값입니다. 뭐 사실 저는 기대 득점 값 이런 거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 일단 어쨌든 그거 대비해서도 이제 결과가 좀 잘 나왔다라는 거. 그죠? 이제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좀 칭찬할 수 있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게 되고, 그리고 이제 새롭게 영입한 자원 같은 경우에도 볼두크 같은 경우에는 슈팅 마무리력이 참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중간 위험 지역에서의 볼두크 선수가 슈팅 48개, 상위 21%, 골 같은 경우에도 상위 10%, 그리고 이제 슈팅 성공률도 20%가 넘는 그림이 나와서 또 이제 피니셔로서 또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미들식스가 됐든, 뭐 이제 제가 넣었던 대로 4라인 되게 됐든, 이제 이런 과정에서 턴오버 만들고 공격에서 기회가 나왔을 때 이제 골을 만드는, 이제 그런 것도 기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돕슨 영입을 했죠. 어쨌든 82경기 기준으로 돕슨 선수는 NHL 커리어에서 평균 한 10골 정도 이상을 기대할 수가 있고, 한 40개 정도까지도 기대를 할 수가 있는데, 공격적으로는 정말 특출난 느낌의 모습을 보여주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러한 공격에서의 또 포인트, 뭐 레인 허슨이 있는데 여기에 뭐 2라인에도 이제 또 이런 옵션이 하나 추가가 될 수도 있겠고, 활용하기에 따라서는 그냥 뭐 이 돕슨, 허슨 뭐 그렇게 갈 수도 있겠죠. 뭐 특정 상황에서는 이런 것도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 시즌 몬트리올이 사실은 득점에서 어쨌든 중위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5대5 상황에서도 중위권, 그리고 이제 파워플레이 골에서도 이제 18위니까 중위권이죠. 근데 이제 올해 이제 이런 선수들이 들어왔고 하는 그림이 나왔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조금 더 힘을 써줄 수 있는 상황. 그죠? 이제 중위권 이상을, 공격에서는 정말 중위권 그 이상을 넘볼 수 있는, 상위권까지도 사실은 충분히 넘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펼쳐지지 않았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몬트리올이 지난 시즌의 득점 같은 부분도 좀 큰 폭으로 향상이 되면서 공격에서 더 좋은 모습을 올해는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 부분 말씀드리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허슨이라든가 이런 선수들도 이제 경기력이 더 올라올 가능성이 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몬트리올 전반적으로 이제 선수들이 어리기 때문에 기량이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1라인 선수들이라든가 이런 선수들도 그런 부분까지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우려점이 뭐냐면은 미들식스가 이탈을 함으로써 좀 변화가 불가피해졌다라는 거, 이건 사실 좀 큰 변수가 될 수가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아까 이제 이 라인업 그 보여드릴 때 이거 짜는데 생각보다 힘들었다라는 느낌의 코멘트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게 중간중간에서 요소 자원들이 좀 중요한 자원들이 많이 빠지게 되면서 좀 조합에서의 이제 좀 큰 변화, 이게 좋을 것 같은데 저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의 좀, 물론 이제 이 영입한 자원들이 뭐 역할이 떴다, 이제 이런 이제 표현을 드리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런 것도 있었고요. 일단 어쨌든 바라보시면은 몬트리올이 지난 시즌에 전체적으로 고정 라인을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시즌 내내 좀 이제 고정적인 라인을 구사를 하면서 공격적인 부분에서, 그러니까 1라인이 지금 704분을 뛰었고 2라인이 210분, 뭐 3라인이 539분, 뭐 실제적으로 이제 2라인인데, 그러니까 다크 그 다음에 누구냐? 갑자기 이름 생각나. 다크 뉴훅 라인의 라인이었을 거예요. 2라인으로 제가 등재를 하는 뭐 210분이었고, 3라인에 이제 드보렉이랑 아까 말씀드렸던
갤러거 이제 요 라인이고 539분, 4라인조차 313분 뭐 이렇게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좀 고정된 라인 조합을 가져갔는데 이게 이것만 보고 어떻게 고정된 조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냐고 하면은 요 4개의 라인을 제외하고 그 다음으로 많이 출장한 라인을 살펴보면은 요런 라인들입니다. 112분, 91분, 80분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부상이라든가 이런저런 부분으로 제대로 가동이 되지 못했던 이 라인, 이게 이제 그냥 다크라인이라고 바라보시면 좋아요. 근데 그 라인보다도 절반밖에 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어떻게 보면 출장 시간에 편차가 있었고 고정적인 라인 조합을 선호했었던 게 생루이긴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시즌 이후에 팀을 떠난 자원들을 살펴보시면은 3라인 센터 드보렉 선수 어쨌든 필라델피아로 떠났죠. 물론 드보렉 선수의 필라델피아에서의 받은 금액을 생각을 하면은 그 정도 금액을 투자하면서까지 잡을 필요는 없었는데 어쨌든 3라인 센터 드보렉 선수 떠났습니다. 그리고 4라인에서 또 이제 재미를 많이 봤었던 하이네만이라든가 아르미아 이런 선수들도 지금 팀을 다 떠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3, 4라인에서도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다가오게 됐다라는 거 이거 이제 변수 하나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 좋지 않은 소식은 지금 커비다크 선수의 세상이 회복이 지금 커비다크 선수가 또 무릎 수술을 받았잖아요. 근데 회복이 생각보다 더 더디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프리시즌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출장이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차하면 이거는 부상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는 과정이고 물론 이제 이미 이제 큰 수술을 많이 받은 선수이기도 하고 게다가 올해 같은 경우에도 부상 장기화 가능성이 생긴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또 이제 이라인 센터 또 생각을 하는 그런 부분도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간 핵심 자원들이 좀 많이 빠져나갔다라는 부분은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 현재 상황에서는 사실 1라인 정도만 전력이 유지가 됐다라고 보셔야 돼요. 왜냐면 이제 2라인부터 4라인까지는 지금 이제 큰 변수, 위라인에 다크 빠졌고 3라인 센터 빠졌고 4라인에 이제 핵심 자원 2명이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렇게 이제 조합이 큰 틀로 깨졌다라는 거에 대한 결과를 한번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영스터 3명 보고 넘어가도록 할 텐데 예, 다비드 라인바우 선수가 뭐 이제 넘버1으로 이제 일단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난 시즌 라발에서 뛰면서 이제 10경기밖에 출장하지 못했고 뭐 이 선수 사실 부상이 좀 있었죠. 그리고 이제 2골 5어시스트 뭐 출장을 했을 때는 뭐 성과는 괜찮았었습니다. 침착함 그리고 이제 전반적인 기량이 굉장히 높은 사실 이 선수도 큰 약점이 없는 유형의 수비 선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반적인 이런 선수의 역량적인 부분을 살펴봤을 때 큰 약점이 없는 유형의 투웨이 수비수라고 바라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라인바우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키우면 또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헤이지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이제 미시건 대학교였죠. 센터 자원이고 33경기 13골 12어시스트 나쁘지 않은 활약을 펼쳤습니다. 이 선수도 이제 공수 양면에서 굉장히 다재다능한 역할을 보여줄 수 있는 투웨이 센터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뭐 이제 공격적인 부분에서도 뭐 스틱 핸들링이라든가 이제 뭐 플레이메이킹 그리고 슈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큰 약점이 없고 일단 수비적인 부분에서도 이제 뭐 전방 압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많이 도와줄 수가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 투웨이 유형의 센터 같은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뒤에도 아까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장차 2라인 센터급으로 생각을 하고 커비다크를 데려온 거였는데 커비다크가 계속 지금 부상으로 날개를 피지 못하는 상황이 몬트리올에서도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헤이지 선수의 성장도 지금 이제 그만큼 중요한 상황이 됐다라고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이콥 파울러 선수인데 꼴리 보스턴 칼리지 그죠? 에서 이제 뛰게 됐었고 35경기에서 1.63에 94.0% 뭐 대학 무대에서는 완벽한 모습을 과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선수 같은 경우는 뭐 상대방 이 공격 지역에서의 상대방의 공격 플레이 예측이라든가 퍽 트래킹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큰 강점을 지닌 꼴리이기 때문에 어쨌든 대학 무대에서 증명을 하고 이런 그림이 있었으니까 기대를 해봐도 좋은 자원은 틀림이 없죠. 물론 이제 저는 사실 꼴리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탑 티어라고 해도 지금 날개를 피지 못하는 그런 선수들이 뭐 지금 보셔도 꽤 많은 편이잖아요. 발슈데트트 같은 경우에도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자원이고 그래서 이제 너무 큰 기대를 하고 있진 않는데 근데 어쨌든 이제 뭐 좋은 자원이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이 직전 대학 무대에서는 상당히 좋은 성과를 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탑3 자원의 공통점 같은 경우에는 스케이터들 2명 모두 한 2라인 정도에서 충분히 활약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을 가진 자원들이고요. 꼴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성장 상한치가 꽤 높은 자원입니다. 잘 풀리면 주전까지도 사실은 가능성이 있는 자원이 파울러기 때문에 그 부분 말씀드리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사실은 지금 뭐 로건 마유라든가 이런 친구들을 팔면서 약간 좀 얕아지긴 했는데 이미 다 올라가 있습니다. 예.
이미 몬트리올은 뭐 굉장히 어린 선수들을 주축으로 지금 이제 전력이 구축이 됐고, 올해 영입한 dobson조차 26살밖에 안 됐고요. 뉴훅, 코필드, 그죠? 뉴훅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영입을 했고 25살. 뭐 도베시 같은 경우에도 지난 시즌 어느 정도의 가능성을 보여줬었고요. 하는 그림이기 때문에, 그리고 올해 영입한 또 볼두크도 22살밖에 안 됐거든요. 전체적으로 굉장히 어린 라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정말 탑티어급 유망주가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 크게 문제를 삼을 필요는 없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일단 시간 자체는 다가오고 있습니다. 마테송이랑 프라이스 선수의 계약 만료, 그리고 이제 내년 시즌 같은 경우에는 갤러가랑 앤더슨의 계약이 끝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 자원들이 지금 주축으로 확보가 된 상황이니까 직전감 S급 선수들을 이렇게 이제 FA에서 이렇게 땡겨 와가지고 전력을 다지면 되는 상황입니다. 그죠? 이제 몬트리올 입장에서 사실은 좀 간단해졌잖아요, 일이. 왜냐면 젊은 선수들이 다들 이렇게 자리를 잡으면서 핵심으로 이제 거듭났기 때문에 베테랑 S급 선수를 이제 FA에서 딱딱 땡겨오면서 부족분을 채워 넣으면은 금방 또 이제 좋아질 수가 있는 현재 상황이니까, 앞으로 이제 팀을 꾸려나가는 과정에서도 좀 명확한 그런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갑자기 말이 정돈이 안 되네. 명확한 목적성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 상황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몬트리올은 주목해야 될 인물을 뽑았는데, 마르탱 생루이 감독입니다. 이제 요 인물을 뽑은 이유는 결국은 감독으로서의 역량을 좀 증명을 더 해야 되는 상황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감독된 이후로부터 계속 좀 좋아지고 있어요. 점점 좋아지고 있죠. 확실히 성적도 좋아지고 있고, 일단 승점 획득률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매년 좀 큰 폭으로 향상이 되는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드디어 이제 좀 확실한 성과로서의 좀 성과가 나오고 있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시즌 실제로 플레이오프를 진출을 하기도 했었고요. 게다가 40승 이상 찍는 이제 이런 그림도 나왔으니까 성과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지금부터 보여줘야 되는 건 결국 조금 더 높은 곳까지 팀을 끌고 갈 수 있는 능력을 이제 증명할 수 있느냐. 사실 이것도 앞으로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 사실은 최근에 한 20년 정도의 기준으로 바라보셔도, 물론 이제 20년 동안 이제 몬트리올은 감독이 좀 많이 바뀐 축에 속하는 팀이기는 하죠. 근데 바라보시면은 생각보다 이전 감독들이 성과를 좀 냈었어요. 좀 이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냈었던 게 이전 감독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 카르보너 같은 경우에도 07-08 시즌에 동부 전체 1위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자크 마르텐 감독 같은 경우에도 이제 09-10 시즌에 동부 결승 진출을 하는 그림이라든가, 그리고 미셸 테레엔 감독 같은 경우에도 13-14 시즌에 동부 결승. 그리고 이제 이 직전 감독이었던 도미니크 듀샤랑 감독 역시 2021 시즌에 스탠리컵 결승, 이런 게 뭐 도깨비 같이 툭 진출을 하게 되면서 결국은 꽤 감독으로서 정규 시즌의 성과도 성과지만은 굉장히 굵직한 성과를 어쨌든 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막 다 잘렸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그림이 있기 때문에 이제 마르탱 생루이도 그냥 플레이오프 진출 그 이상, 그러니까 이제 진짜 뭐 동부 결승, 스탠리컵 결승, 동부 1위, 물론 이제 이걸 당장 내라라는 게 아닙니다. 근데 올해부터 좀 그런 가능성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2라운드 이상으로 간다라든가, 정규 시즌 성적이 조금 더 나온다라든가, 이런 느낌의 조금 더 확실한 성과가 나올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가능하는 게 사실은 그렇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죠? 왜냐면 이제 정규 시즌과 플레이오프는 완전히 또 별개의 영역이라고 바라보실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이제 그런 그림에서도 일단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최근 정말 생루이 감독 이게 안 된다라고 하면은 몬트리올은 장기적으로 생루이 감독이 아닌 확실히 검증된 감독을 또 영입을 할 수도 있어요. 앞으로 한 수 시즌 내로. 그러니까 생루이 감독이 정말 한 단계 더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제 생각에는 충분히 다른 정말 확고한 성적을 낸 감독들을 고려할 수도 있는 상황이 한두 시즌 내로 찾아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이제 올 시즌 생루이 감독의 이런 지도력이라든가, 그리고 성과를 더 큰 성과를 내는 부분, 뭐 또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제 몬트리올 마무리를 하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할 텐데, 참 오래됐습니다. 그렇죠. 정말 이제 성공의 맛을 본 지도 꽤 오래됐는데, 그죠? 뭐 스탠리컵 결승 기준으로 따져봐도 5년이나 되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올해부터는 확실히 젊은 카드로서 나올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 확실한 공격력으로서 매력을 보여줄 수 있는 팀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게 올해 몬트리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몬트리올이 올해는 정말 어떤 결과로서 근데 이제 한편으로서 또 드는 불안감은 너무 공격적으로 좀 치중한 영입을 했기 때문에 수비적으로는 좀 걱정이 되는 게 사실이에요. 수비적으로 얼마나 타이트한 경기를 하느냐. 결국 이제 공격으로 만들어냈던 그런 득점적인 부분을 지킬 수도 있느냐. 게다가 이제 몽템보 골리 뎁스도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잖아요, 사실. 그런 걱정이 드는 것도 사실이지만 어쨌든 점점 이제 좋아지는 모습으로서의 이 그림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몬트리올의 앞으로의 성과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몬트리올 편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